엔비디아 같이 이제 그 인기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좀 지친 모습이고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면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또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 이것은 6월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9월까지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 큰 압력이 있다. 매도의 압력이. 그래서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정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40년간 주식을 연구했는데 그 사이 20년은 5번 깡통나고 겁나게 고생을 하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해봤더니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다 잃게 돼 있어요. 제가 5번을 깡통났다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가는 무조건 잃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돈이 다 따가고 작은 돈들은 잃어요. 그리고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받아 먹으니까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온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입문하면 돈을 잃으니 돈을 가져오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된 다음에 돈을 가져오시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이 지금 어려우면 뭘 해야 될까? 그럼 펀드 사시면 되거든요. 좋은 ETF, 좋은 펀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좋은 종목도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실패했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한 2,000개,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변화를 다 녹화해 떠났어요. 제가 만약에 영상에 유튜브에 안 나오거들랑 영감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갔구나. 그리고 제 유튜브에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님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엔비디아 같이 이제 그 인기가 최고였잖아요. 네. 월가의 최고 인기 있는, 뭐 물론 2001년에는 테슬라였는데 2003년 4년은 엔비디아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지친 모습이고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면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또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 이것은 6월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9월까지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 큰 압력이 있다. 매도의 압력이. 매도는 누굴까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다는 거, 이거 악재예요. 호재 아닙니다. 갈 때는 개인들이 대들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서 쳐다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출발하는 업섹터를 찾아서 바닥을 잡아야죠. 그래서 바닥은 언제나 조용하다. 조용한 새 바닥을 찾아서 그럼 지금 가보시죠. 그렇다면 현재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좀 엔비디아 차트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6월에 고점 잡고 지금 세 번째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3천정이 나왔어요. 천정이 3개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될 점은 주식은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업은 완전히 식당들 중에 망해서 나중에 나갈 때 그 가게를 원상복귀해 주는데 돈을 또 들여가면서 나가더라고. 근데 주식은 아니면 빨리 털고 나갈 수 있는 게 손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인데 이 주식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개인 투자가 들어갈 때가 개인 고점이야. 그러면 개인 투자가 10% 손실 나면 그냥 털고 나오세요. 그게 가장 내가 사업을 모르고 남이 사업에 뛰어들었구나 라고 가시면 되고요. 이익 나신 분도 고점 대비 10% 빠지면 거기가 변곡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갑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아까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뭐라 그럴까 매도 압력이 강하고, 엔비디아는 세계적인 큰 손들,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매도하고 있다. 아마 전량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만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 깨고 내려가면 걸음아 나설려라고 도망가고, 주식이라는 사업에 입문할 때 대개 개인 투자가 보면 인기 있는 종목을 사거든요. 2001년 테슬라 샀잖아요.
그다음에 2001년에 삼성전자 고점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2001년에 카카오 고점 잡았잖아요. 그게 다 뭐죠? 많이 올라갔을 때 17만 원 카카오가 지금 3만 원대 왔단 말이에요. 4만 원 깨졌죠. 그럼 뭐죠?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이 엔비디아도 충분히 조정받을 때 기다려요. 테슬라도 보니까 400불 찍고 100불 찍고서 지금 200불대 와 있죠. 그럼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그 전략이니까 초보자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 책 읽고. 사실 최근 들어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AI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문제는 AI 반도체인 엔비디아가 문제란 거지. 엔비디아의 그 미래의 실적에 대해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포장됐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가에서 보니까 ETF 막 엔비디아 2배, 3배짜리 인버스도 나오고 롱도 나오고 올라가는 데다 거는 것도 나오고 떨어지는 것도 나왔더라고. 그 3배짜리 사지 마. 수수료 비싸니까. 그 ETF들이 한국 사람들이 3배짜리, 2배짜리 너무 좋아한다고. 지금 미국의 ETF 회사들 아주 신바람 났어. 한국 사람들한테 파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인기 있고 개인 투자가 많이 샀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면은 외려 인버스를 연구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에 대한 그 시세관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옆에서 쳐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07년에도 보면 중국 경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막 굉장히 이 중국 본드 사는 한국 사람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상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망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나빠졌죠. 지금 중국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가장 호황이에요. 주가가 10 몇 년간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처분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 소득이 생기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주가가 꺾여서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중국 사례를 보면 주가가 호황있다가 꺾이면 경기가 나빠지더라. 그렇게 보면 미국도 미국 주식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꺾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버핏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2007년에도 버핏이 중국을 많이 팔았거든요. 중국의 시가총액 1위가 페트로차이나, 이번에 버핏이 판 애플도 시가총액 1위잖아요. 1위, 2위 하다 하죠. 그다음에 한국의 시가총액 2위였던 2007년에 포스코를 버핏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버핏이 판다. 이거는 그 시장이 약간 과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핏 판다 그러면 경계에서 가지고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버핏 주식 사면 돼요. 그러면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금 가고 있는 가치주 가지고 있으니까 돈도 벌어가면서 다음 섹터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초보자는 원래 현금 갖고 기다리는 거야. 네. 오자마자 주식이 주자도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가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첫 번째가 이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거든요. 마음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야. 첫 번째는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두 번째는 책을 읽어야 돼. 책은 내가 깡통 났으니 얼마나 많이 깡통 나기 전에 책을 안 읽어. 여러분도 지금 보면 책 안 살 거야. 주식만 사지. 주식 사지 말고 책을 사야 돼. 깡통 나면 책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주식과 책을 같이 사라고. 그런데 내가 읽어보니까 200권 읽어야 하나 개인 투자가 추천할 만한 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한 100권, 5권만 딸딸 외우면 돼. 5권도 필요 없어. 내가 추천하는 3권만 읽으면 돼. 그 3권, 4권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200권을 읽어도 다 쌀데기 없는 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과대 광고, 베스트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읽어보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식처럼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버핏 성공했으니까 버핏 주식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치주로 성공한 펀드가 뭐냐면 신용 마라톤, 신용 고배당 밸류 뭐 이런 펀드가 있어. 증권 전문가 쳐놓고 신용 펀드를 소개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괜찮은 펀드가 또 이제 최준철 씨 펀드도 괜찮을 거예요. 그 양반 강의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발품을 팔아야고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런 분들의 펀드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 추천하려고 갖고 왔는데 투자의 내기둥, 역발상 투자, 가치 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 요거 제가 투자의 내기둥에서는 한 구절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기둥의 두 번째 기둥. 투자의 역사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주제다. 많이 알면 알수록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내리치는 자본시장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8월 5일 같은 날 시장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어느 방향으로든 미친 듯 날뛴다. 신기술이 경제와 문화를 송전에 바꿔놓을 것 같고, 자, 지금 신기술로 했죠.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고, 여기에 편성하면 큰 이익을 생길 것 같은 시기가 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지갑을 열지 마라. 지금 조심할 때야. 그런가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있다. 이런 시기는 대개 매수의 적기다. 지금 8월 5일 날 폭락이 나와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 이후엔 또 한 번 무서운 폭락이 올 겁니다. 그 토닥이 올 때까지 공부하고 많이 기다리면 좋을 거고, 이 투자의 내기둥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초보자에게 꼭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발상 투자.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가 지금 두 번째 추천한 책인데, 이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같이 성장주에 미쳐 있을 때 가치 투자가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가치 투자 존 네프.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가치 투자를 연구해.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 나고 있는 코카콜라 가치 투자예요. 월마트 지금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IT들은 쉬고 있고 가치 투자 신고가 나고 있다고. 코스트코 신고가 나고 있죠.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가 공부하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소장해야 될 책들이니까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하시면은 유튜브에 더 읽어준 책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따가 이제 초보자들이 또 트레이딩, 가치 투자 답답해 그런 사람들에게 트레이딩에 관한 책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